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저쪽에서 자전거 탄 아이가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괜찮나? 네, 괜찮은데 할머니는 괜찮아요? 요즘 들어 할머니란 소리를 내가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마음이 청춘이고 젊은 사람 옷도 거뜬하게 입고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할머니라고 불러?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할머니는 언제 병원에 가요? 아이고야, 내가 이런 말 들을 나이는 아닌데. 어제도 들었던 할머니란 소리가 너도 이제 살아온 시간을 서서히 정리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인생고기에서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는 요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내 친구는 자식이 없습니다. 친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이면서 사돈 사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배농사를 지으면서 친구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분은 80 중반까지는 건강했지만 시어머니는 욕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과 허리를 다치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우, 나는 옛날에는 안 넘어졌는데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다르잖아. 젊은 사람하고는 이제 우리가 달라요.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직 마음은 청춘이라 몸보다 마음이 저만큼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앞장서는 마음과 세월에게는 먼저 가라고 하세요. 너 먼저 가. 늙은 육신은 천천히 가겠다고요. 지금 시어머니 모습이 멀지 않은 자신의 모습 같아서 때로는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친구입니다. 불편한 육신 때문에 며느리에게 몸뚱아리를 맡기면서 처음에는 화장실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거조차 안 돼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치매가 있는 친정엄마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 안 보내고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은 그냥 요양원에 이제 보내라. 이제 좀 보내고 편하게 살아라. 그래 살다가 네 청순 다 버리겠다.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사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이고, 그 집만 부모 보내는 거 아니다. 전부 다 요즘 자식들 다 살기 바쁘니까 부모들 다 보낸다. 부모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 아이가. 그만했으면 마했다. 마 이제 요양원에 보내고 편하게 살거라. 글쎄, 막상 본인들이 요양원 갈 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 힘드니까 요양원 가는 게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머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난 절대로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분 어머님 때문에 올 수 없다는 친구 얼굴도 볼 겸 친구 동네로 음식을 들고 어릴 적 친구 몇 명이 갔었거든요. 허리에는 굵고 큼직한 복대를 하고 얼굴에는 기미밖에 없어요. 그 많던 주름도 기미가 다 덮어버린 거야. 이렇게 낯선 친구 모습에 우리 모두 말문이 턱 막혀버렸죠. 네가 내 친구 맞나? 여기까지 온다고 욕봤대. 그리고 고맙다. 우리 친구 많이 힘들지? 힘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어쩌겠노? 부모를 갖다 버릴 수도 없다 아이가. 처음에는 저 잘난 아주버님은 뭐하고 내가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휴 이게 내 팔자인데 어쩌겠노. 잘난 아주버님은 잘난 형님 만나서 모른 척하고 잘 살고 시누이들은 집에 와서 엄마 괜찮아? 옳게 엄마 등에 욕창 생겼네. 좀 신경 써라. 옳게 친정엄마는 몸이 하나도 아픈 곳이 없어 보이네.
우리 엄마에게 좀 잘해줘라 차별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전현들을 입을 확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다 내가.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이면 즐겁게 감사하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 딸들이 와 있으면 뭐하노? 기저귀 갈고 씻을 때면 옳게 엄마 기저귀 갈아야 돼. 따뜻한 물 좀 가지고 와봐. 가져가면 너가 씻기나? 어차피 너는 손가락 까딱 안 할 거잖아. 내 혼자 그래 생각하면서 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옆에서 깨끗하게 닦아라. 잔소리만 했지 하는 딸 아무도 없다. 내 봐라. 나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 안 하나. 곡소리 나올 만큼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서 아픈 우리 엄마 앞에서 퍼질러 앉아서 운다. 그럼 엄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도 같이 운다. 난 요즘 우리 시노이 식구들이 미워서 죽겠다. 꼭 오면은 밥 먹을 때 와. 그래도 온 가족이 다 온다. 오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차라리 잘난 형님처럼 오지 말지. 오면 밥 해줘야지. 설거지 해야지. 여기가 또 시골이잖아. 친정이랍시고 바리바리 챙기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한다.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아플 때 꼭 집으로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사 시간에 오는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배달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전부 집에서 음식을 했거든요. 난 지금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손님 대접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싫더라고요. 지금 친구도 시골이기 때문에 배달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충분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7년째 내가 우리 어머님을 대소변을 받아냈잖아. 그래도 음식은 주는 대로 잘 드시니까 얼마나 고맙노. 너가 엄마처럼 음식 안 드셔서 콧줄 식사하면은 옆에서 보는 자식 엄청 힘들거든. 친정엄마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워낙 평소에도 입이 까다로운 분이라 밥을 안 먹으니까 링거라도 맞아라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월케가 병간호를 했는데 병원 밥은 입에서 삼키지도 않아요. 요양병원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먹이면 설사를 한다고 안 된다. 식사량이 많으면 대변을 자주 보러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사고가 나고 그 책임은 우리 병원에서 못 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이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함께 한 그 노인들 초점 없는 슬픈 눈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 구르는 것은 다리에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다리에 근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지는 않아요. 30분, 40분 그 거리는 걸어 다니고 퇴근 후 1시간 정도는 동네에서 또 걷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나 사무실에서도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신경정신과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수면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치매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것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나이 들면 이것 3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요양원에 절대 안 가도 됩니다. 흔히들 마지막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요양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명은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려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자식에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인생 고객 여러분, 나이 들어서 누우면 죽고 쓰면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움직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고객입니다. 댁의 남편은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50대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실직을 한 사람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본인들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우린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생활이다 보니까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말 한마디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남편들 직장 얘기, 수입 얘기를 할 때는 많이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옆에는 3명의 남자가 위태로운 5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을 현재 30년째 근무 중입니다.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1호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항상 말해요. 야 임마, 너는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나? 그러게요. 출근만 하면 월급 주는데 저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도 아침이면 꾸역꾸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직장에 출근한다고 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남편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죠. 그런 분들은 분명 지금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 혼자만을 위하여 좀 쉬고 싶다는 사람들일 겁니다. 50대, 60대 남자들에게는 꿈이잖아요. 야, 저러다가 우리 신랑 나보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웃잖아. 방방 뛰는 친구에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혼자 있고 싶다는 사람이 너를 왜 데리고 가겠어? 걱정하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마. 따라올까봐 겁날 거다. 집도 싫고 마누라도 싫고 돈 먹는 자식들에게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남자들의 불편한 진실이야. 착각하지 마. 여보,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싶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인데 뭘 그만두노? 와,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나. 아니면 호강에 바친 소리 하지 말고 막내 대학 졸업하고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는 돈 벌어야지. 이 사람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퇴직금 받고 있는 돈으로 살면 된다 아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라 얘. 맞지? 마누라도 무섭고 조롱조롱 달린 자식들 공부며 결혼 때문에 친구들의 부러움 대상 1호는 마누라 잔소리로 하루를 매일같이 시작하고 삽니다. 남자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살았다. 그 말에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누구에게나 다 저마다의 사연은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남자 사연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말단 직원에서 팀장까지 오랜 세월 근무했지만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은 계열사에 흡수되어 버렸대요.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직장을 찾아갔지만 계속 근무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50대 중반에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지만 영업 실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직장 생활은 지옥이 되어버렸죠. 늦은 결혼으로 자식들 교육비며 생활비,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 생활비까지 돈 들어가는 것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렇게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만둘 수도 없이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서글프지더랍니다. 축 처진 어깨로 출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하면 여보 고생했지? 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든 월급의 눈치를 보면서 음식물 쓰레기며 재활용 분리수거를 들고 나오면서
피운 담배 한 모금으로 힘든 하루를 마친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거짓말이라도 좋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좋아. 여보, 힘들면 그만둬. 이 한마디면 힘을 내가 다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나도 알바로 가야겠다. 쥐꼬리만한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노? 아내 말에 다시 한번 움츠리 져서 자꾸 작아지는 50대를 내가 보내고 힘들어. 자리에 비례하는 실적 압박을 견디며 자존심 따위는 벌써 버렸대요. 지나가는 개인데 줘버렸대. 내가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자신조차도 모른 채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롯이 내 자유의 의지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야 했지만 이렇게 결단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 남자가 1년 동안 오직 아빠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란 이름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은 지금 절대 편안하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 계속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널린 게 자격증인데 그거 하나 없고 옛날 부모님 말씀에 기술만 있으며 먹고 산다는 기술 하나 없는 자신이 참 초라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미리 준비하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너무 현재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절미 몇 개 그냥 꿀꺽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방법이 뭔데? 알면 네가 좀 가르쳐 줘봐라. 내 능력과 내 성실함과 전혀 상관없이 소속된 회사에 운명을 걸면서 다닐 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제일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남자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다 40대 초반에 다니던 은행이 합병되면서 퇴직을 한 사람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만 다녔으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별을 한 이 남자는 사춘기 딸을 데리고 잘못된 재혼으로 퇴직금이며 아파트를 몽땅 재혼녀에게 사기를 당하고 보증금 200에 월 20만 원 하는 12평 재개발 추진 중인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누우면 다리도 못 뻗는 공간에 중학교 다니는 딸 둘을 두고 선택한 직업은 목부였습니다. 목장에서 소, 돼지, 똥오줌 치우는 일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은행에서 빠른 성진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저런 일 절대 못하는데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축산과 관련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남에게 의지하는 안일한 삶은 한 방에 훅훅훅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소들이 더 많은 농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대요. 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적으로 묻고 메모하고 정보 수집하고 했는데 50이 넘고 가진 돈이 없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더래요. 결론은 기술이다. 하지만 똥손이야. 습득도 다른 사람보다 늦어. 그래도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지금은 흔히들 말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회사에서는 그만둘까봐 대접을 받는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평생을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만 쥐어뜯어가며 사는 답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남은 눈, 체면을 버려야만 스스로의 삶을 의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자기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꿈을 이루는 데 이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해본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면서 난 내 삶을 바꾸는 도전장을 내고 나름대로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남자만 돈 벌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벌면 되죠.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는 옷가게였습니다. 그때는 옷은 청바지밖에 없는 줄 아는 패션의 무식쟁이였어요. 어라? 웬일이야? 내가 골라온 옷들이 불티나게 나가는 겁니다. 패션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제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승승장구하다 한때 쇼핑몰이 한참 유행할 때 상가를 3개를 분양받았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나 혼자만 장사가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진실도 알았죠. 투자금은 쇼핑몰과 함께 침몰되고 옷장사로 벌은 돈으로 사업에 미친 남편은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쇼핑몰과 남편 사업이 동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힘들고 흔들릴 때 선택하는 직업은 준비되지 않는 도전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선택한 직업을 20년 동안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2번은 제 삶을 벼랑 끝에 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불편한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제 직업도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 생소한 분야 유튜브에 도전을 했습니다. 큰명인 사람이 겁도 없이 시작했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다 가다 인생고개 만나면 구독, 좋아요로 반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40대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남보다 무엇을,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 삶을 다시 만들어 가도록 해봅시다.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이 아닙니다. 남자만 가장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능력 있고 돈 더 버는 사람이 가장하면 되죠. 부부가 의논하고 힘을 보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상에는 준비된 아내들이 많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아버지들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